수상한 마피아 보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우발입니다. 날씨가 아마 미국보다는 한국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가을이 올 겁니다. 오늘은 우리 시골 기촌에 최대 장벽이자 성패의 관건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골 이장을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그 시골 이장이 얼마나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골 생활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도시 사람들은 그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 생활에 제일 가까운 주민의 대표자는 입주민 동대표 정도인데요. 동대표는 여러분도 잘 경험했다시피 다음에 또 당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만날 때마다 저 자세이고 굽신굽신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대표들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자신들만의 생태계와 또 이권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당선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귀찮은 일을 계속 도맡아 하면서 연임을 꿈꾸는 이유는 거기에는 어떤 근황과 이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도시에는 젊은 층들도 많고 또 보는 눈도 많고 게다가 혈연, 지형 같은 것이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식적인 생각과 감사 제도가 뚜렷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골보다는 훨씬 투명한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서 오래 연임을 해왔던 시골 이장의 문제로 넘어오면 완전히 정근대적인 중세의 성주나 토 세력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요. 자, 이것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그런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방의 경찰이나 면사무소나 이런 곳에도 이장의 인맥이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어서 민원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사실상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라 이런 상식적 권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 이주한 기촌인들은 시골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자주 푸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장의 역할과 활동 근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을 텃세의 핵심 선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바로 그 일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이주민과 기존의 이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막중한 위치인데 대부분은 자신의 위세를 이용해서 선량하게 권한을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권한을 좀 안타깝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의 모든 이장들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나쁜 이장들만 한번 여기 이야기에 올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좋은 마을입니다. 이장도 마을도 선량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조명을 굳이 해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개선하라고 제도권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핵심을 이장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이 이 이상하리만큼 이장의 제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 기구도 별로 없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는 행정직으로서의 행정의 권한이 막강한데도 또 표면적으로는 주민 대표로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핑계 삼기 좋다는 것에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에는 새로 들어온 이주민이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진입로 같은 것에 대한 민원을 넣을 때도 웬만하면 이장의 난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장한테 가서 도장받아 와라 이런 식입니다. 좀 가정을 하자면 주민 대표인 군 의원도 되고 또 행정 집행자인 군수님도 되는 이런 겸직의 형태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새로 들어간 이주민 따위는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안 됩니다. 자, 이장의 임무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째, 해당 구역에서 읍면장 업무의 일부를 담당한다. 또
두 번째,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행정시책의 홍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립, 또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전달, 그리고 마을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또 지역 주민의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도 처리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및 편의 정진을 위한 사항도 처리한다. 지역민의 위락과 복지, 생계 수단까지 이장의 입김이 상당히 미치기 때문에 저것을 빙자해서 그것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가 아는 어떤 지역의 이장은 유럽 여행을 1년에 서너 번씩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장 제도의 기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도입됐던 제도입니다. 일제 순사의 앞제비로 일본인을 쓴 게 아니라 조선인을 썼습니다. 이장이 결국은 그 뿌리가 일제 앞잡이에서 비롯됐습니다. 아직도 이장 회의 자료에 버젓이 주민 동향 파악 임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인데요. 이것은 독재 정권 하에 주민 사찰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이장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점이지요. 이것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어촌에는 또 막강한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촌에는 어촌계장이 이장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직책인데요. 왜냐하면 어촌에는 농촌보다도 수산물 생산을 통한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작은 중소기업의 거의 총수급입니다. 정말 그 권한은 무섭습니다. 어촌계장의 눈에 벗어나는 순간 마을에서 먹고 살 생각은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조개 하나도 어촌계장의 눈에 벗어나면 참가를 못합니다. 이장 문제의 해결책으로 예를 들어 주민자치제를 많이 제시를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100%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장이 주로 마을에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의 사촌이나 친인척, 동창 등의 인맥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 송사에 휘말려도 이 사람들은 이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사실 그 내용을 알면서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장은 그런 자신의 막강한 배경을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특히 고립된 섬 같은 곳에서의 이장은 그 권한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장 제도를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놓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행정력의 부재이며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크던 시절에 선생님이 자신이 해야 할 선도 영역을 반장이나 선도위원 같은 것을 애들에게 감투를 시켜서 자신의 책임을 학생에게 부과하고 학생이 학생을 처벌하는 아주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장 제도를 두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작용의 근원인 이장 제도를 처음부터 아예 없애버리고 마을 끝단까지 지자체의 행정력을 보내서 봉사하는 그런 성실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장 제도를 한번 다뤄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